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일반항이 뭔지를 배우게 될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등차 준항이 뭔지 배우게 될 거고, 이제 세 번째는 합에 관해서 배우고, 네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배웠던 일반항과 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숫자가 나열이 되는 건데, 이제 차가 동등한 수가 나열이 됐다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홀수가 있죠. 홀수가 1, 3, 5, 7, 9, 11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얘네들의 차가 얼마죠? 2죠. 얘네들의 차도 2. 얘네들하고 차도 2.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차를 나타낸다고 해서 이제 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제 공차 우리가 D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첫 번째 항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얘는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이제 A1이라고 붙이고 얘를 두 번째 항 그리고 얘를 세 번째 항 이렇게 나열을 한다라는 거 치는 거죠. 자, 수를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수를 나열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얘네 둘의 관계를 조금 살펴본다고 하면 첫째 항에다가 2를 더했을 때 3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2를 동등한 차라 그래서 이제 D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공차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2를 다시 D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두 번 더한 거죠. 그럼 2를 두 번 더했다라는 거는 이 D를 두 번 더했으니까 이 D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여기가 이제 네 번째 항이 7이고 다섯 번째 항이 9라고 한다면 9를 한번 저희가 또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몇 번 더한 거죠? 하나, 둘, 셋, 네 번 더한 거죠. 그래서 4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 n에다가 특별한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 어떠한 숫자를 집어 넣을지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항 일반항을 구한다고 쳐본다면 지금 보니까 여기에 특별한 게 있죠. 얘가 2일 때는 얘가 앞에가 1이었고 얘가 3일 때는 앞에가 2 그리고 5일 때 보니까 4가 되네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첫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해준 거다? 얘 n항 n보다 한 항이 적은 n-1을 더해서 어떻게? 그만큼 공차 D를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일반항을 구한다라는 요거 가장 중요한 이 AN이라는 식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 D를 해준 거랑 같다 이러한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항하고 공차 D를 잘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등차 수열이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첫째 항하고 공차 D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식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식을 우리가 조금만 전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AN이라는 거는 첫째 항 플러스 자 분배 법칙 이용해서 얘를 전개를 한다면 dn-d가 되겠죠. 이 n이라는 거는 일반항 즉 네이처 넘버라고 해서 이러한 숫자들이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n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표현을 조금 해보자고 한다면 이 an이라는 거는 dn에 플러스 a1-d가 돼서 얘가 어떻게 됐죠? n에 관해서 얘네들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d랑 a1-d는 특별한 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요. 얘는 변하는 값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얘네들을 함수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함수라고 책에 나와 있지 않냐면 이 n이 좀 제한되거든요. 이제 이 n은 자연수의 범위라는 요 범위에서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딱히 말은 하진 않고 그래도 일종의 함수라고는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n에 관해서 1차식이구나. 그리고 n 앞에 있는 얘가 뭘 뜻하는 거다? 공차 D를 뜻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일반항 3n-2가 있다라고 친다면 이 3이 공차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배워봤고 이 이제 A1-D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식을 조금만 더 변형을 시켜준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좀 지워볼까? 변형을 시키면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얘를 갖다가 요것만 하나 넘겨볼게요. AN에다가 첫째 항만 넘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n-1D가 돼서 어떤 일이 생기냐 또라고 보니까 이 n에서 1을 빼고 요 n-1D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공차가 몇 개만큼 차이가 나느냐? 예를 든다면 5번째 항과 3번째 항의 차이는 공차 2개가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 두 가지 n에 관해서 1차식이다. 그리고 얘네들의 차가 공차 얼마만큼 여기에 있는 항의 수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요거 좀 지우고 외워야 되니까 옆에다가 조금 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플러스 n-1D다 라는 것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등차 중항이라는 거는 말이 뭐냐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중항값이죠. 가운데 있는 값을 뜻하는 값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첫째 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있을 거고 세 번째 항이 있겠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수열이 세 개의 숫자가 이 가운데 있는 값을 나타낼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조금 배울 건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표현을 하자면 선생님이 여기를 좀 바꿔서 얘를 첫째 항이라고 두고 얘는 얘보다 하나 작겠죠. 공차 D만큼 D라고 해주고 얘는 공차 D만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차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려면 여기 첫째 항이겠죠. 얘네들 당연히 첫째 항에다가 더한 거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차를 본다면 여기서 얘를 빼면 공차 어차피 D가 되죠. 그럼 여기서 얘를 빼도 공차 D가 되죠. 같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금 일반화 시켜서 A라고 해주고 X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얘에서 얘를 뺀 거, 즉 X-A를 뺀 거랑 누구? 얘에서 얘를 뺀 거, B에서 X-를 뺀 거는 결국에는 D라고 해서 공차 D를 뜻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X에 관해서 표현을 해보자고 한다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이 X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2배를 한 거는 양쪽에 더한 거랑 같다라는 것을 성립을 해서 우리가 이 X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거 조금 많이 봤을 텐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아마 산술평균이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평균을 나타내는 거죠. 2개를 더해서 2로 나눴다라는 거는.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등차 중앙값은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또 일반화 시킨다면 여기가 우리가 n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n 플러스 1이고 세 번째 항을 n 플러스 2. 자, 아까부터 자꾸 선생님이 일반항이라고 할 때 여기다가 n을 써서 표현을 했죠. 그러면 등차 중앙값도 일반화 시킬 거니까 n으로 표현했으니까 요거는 조금 이해 안 되더라도 한번 1번을 이제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표현 방법도 조금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했었죠? 가운데에다가 2배를 한 값은 2배 A의 n 플러스 1은 등차 수열이라면 양쪽에 있는 AN이랑 AN 플러스 2를 더한 거랑 같다라는 표현이 됐었죠. 우리가 이렇게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세 개의 항을 가지고 일반식을 만들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등차 중앙이라는 값은 가운데에다가 2배를 해서 양쪽 사이드에 있는 값을 더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점화식이랑 요거 2개를 조금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다 적어 줄 테니까 꼭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숫자 a와 x와 b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운데의 2배는 a 플러스 b구나. 이거를 점화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2배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2개를 알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일반항까지 배웠죠. 이제 좀 예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예제는 이거 다 정리하고 나서 조금 이제 문제 유형들을 좀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합공식인데 자, 우리가 합을 영어로 하면 썸이죠, 썸. 그래서 이거를 S자를 따와서 또 이거 N항. 근데 얘는 좀 알아야 될 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 더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해달라. 그때 이 SN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자, 합이라는 거는 당연히 써볼 거야.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AN이라는 거는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거기다가 세 번째 항까지 더해서 쭉 가서 마지막 항, 끝항, n항까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요까지 한 여기 항도 여기가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그러면 요렇게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상관관계를 든다고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 n항을 마지막 항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n항 끝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라스트 항이라고 해서 얘를 L이라고 써볼게요. 라스트 항. 그러면 그 앞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L-D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항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쓴다면 항이 여러 개죠. 얘를 우리가 처음에 일반항을 배울 때 첫 번째 항과 공차 D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과 공차 D로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겠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D를 해준 걸 거고 여기 앞에는 마지막 항에서 D만큼 차이 나니까 적어질 거고 얘는 또 2D만큼 적어지겠죠. 그럼 얘를 선생님이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더하기는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또 써본다고 한다면 SN은 얘가 앞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L 더하기 그 다음 이쪽에 두 번째 온다면 L에서 D를 뺀 거 그 다음 얘가 이쪽에 와서 L-2D가 되고 쭉쭉쭉 가서 얘는 당연히 A1 플러스 2D가 되고 여기는 A1 플러스 D 얘는 첫째 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두 개를 다 더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두 배의 SN이 되겠죠. 근데 얘는 더하니까 첫째 항이랑 끝항, 라스트 항 이렇게 더해진 거네요. 그러면 얘도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 D랑 마이너스 D를 더하게 되면 똑같이 첫째 항 더하기 L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없어지니까 얘도 마찬가지 A1 플러스 마지막 항이 되는 거고 끝에 또 가서도 마찬가지 첫째 항 플러스 L이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몇 개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이 짝지어진 게 다 n항까지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n개가 있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배의 SN이라는 거는 n개가 있으니까 n항이 있고 n항을 A1 플러스 L을 n번만큼 더했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SN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합의 일반항 공식은 2분의 n에 첫째 항에다가 라스트 항을 더한 이러한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합공식을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써보면 이게 다 공차 D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식을 외우는 게 너무 귀찮다. 그러면 합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거꾸로 한번 써서 두 개 더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합공식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또 하나가 있죠. 이걸 라스트 항이라는 거는 또 이제 또 하나의 문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L을 우리가 원래 아까 이 L을 다른 거, 즉 원래는 N이었는데 일반항이었는데 끝항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라스트 항으로 바꿨죠. 그러면 그 이 AN이라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배웠을 때 뭐라고 배웠죠? 첫째 항에다가 n-1 d를 더한 걸로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게 어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끝항을 안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항이랑 끝항을 더해서 이제 n만큼 곱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끝항이 나와 있지 않고 얘를 갖다 집어 넣어주게 되면 2분의 n에 첫째 항에다가 또 어떻게 되죠? 첫째 항 플러스 n-1 d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또 예쁘게 또 좀 해준다고 하면 동료끼리 계산을 좀 해준다고 한다면 2a1 플러스 n-1 d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합공식에 대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 하나 그리고 얘 하나 요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분명히 첫 번째 이제 항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항이랑 공차 D 일반항을 구하는 거, 즉 등차 수열을 할 때는 첫째 항하고 공차 D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누구? 항의 수. 항의 수를 안다라고 하면 일반항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합공식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항의 수 n까지 꼭 알아야 되겠구나. 요 세 가지는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등차 수열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못 외우겠다라고 하면 아까 일반항이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꾸로 한번 써서 이제 양쪽을 더해주면 이 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증명하는 방법까지는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이 식이 유도되는지 요것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도 우리가 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옆에다 적고 어떻게 하는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여기도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끝항이 나와 있으면 조금 쉽게 SN이라는 거는 2분의 N에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끝항이 나와 있지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와 항의 수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SN이라는 식은 이 끝항이 아까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반항 공식을 좀 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방 이 식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요 식까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항 배웠고 등차 중앙값도 배웠고 이제 합공식도 배웠으니까 그러면 이 합공식도 우리가 일반항을 관해서 이제 우리가 유도를 했죠. 그러면 일반항과 합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또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자 아까 합공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합공식이라는 거는 아까도 선생님이 강조를 해서 여기다가도 또 써놨어요. 왜냐면 자꾸 첫째 항부터의 합인데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더했다고 치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S의 n항까지의 합을 물어본 게 아니라 n-1항까지의 합이라고 이런 표현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항부터 쭉 더하는데 두 번째 항 그리고 세 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지만 얘는 n항까지가 아니라 얘보다 하나 적은 n-1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이제 얘를 이번에는 빼볼게요. 빼면 어떻게 되느냐? SN에서 S의 n-1항을 빼면 요거 다 날라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만 남느냐?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일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과 합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해서 여기다 하나 써준다고 한다면 일반항을 구할 때 우리가 AN이라는 걸 구하면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N항까지의 합에서 N-1항까지의 합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차 수열에서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씩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알아가면 좀 더 쉬워질 거예요.